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연 위주였던 1부를 끝내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특별한 게스트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전라도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기 시리즈를 올리시고 많은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신 땡땡님을 모셔봤습니다.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도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다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스트님의 좀 성함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볍게 라이언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라이언님께서는 어떻게 전라도의 어느 지역을 다녀오셨을까요? 저는 이번 여행에는 섬진강, 연산강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첫 시작은 진주에서 출발했고 광양, 하동, 구례, 곡성, 임시를 거쳐서 섬진강 여정을 마쳤고 순창, 담양, 광주, 나주를 거쳐서 목포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도 가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총 여행이 몇 박 며칠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거의 한 13박 14일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박 14일이면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오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 경비는 한 60만 원 정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에 60만 원. 네네네, 맞습니다. 2주에 60만 원이면 친구랑 갔다 오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 혼자서 갔다 오셨다. 네네네. 근데 사실 저도 국토정보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혼자 가면 숙소비가 너무 많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둘이서 자면 엠빵 치면 되는데 그쵸. 혼자서 자면 1박 4만 원이면 온전히 4만 원 다 내야 되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같이 갔다 오긴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좀 저렴한 숙소 구하는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아무래도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확실히 네.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하고요. 진짜 싸게 구한다라고 하면은 15,000원인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박에 15,000원이요? 네, 1박에 15,000원이요. 정말 싸네요, 근데. 네, 그리고 1박에 15,000원에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또 저녁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녁비까지 해서 일반 모텔 하루 숙박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달리는 길들이 시골길이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골길에 네.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외네요, 이게. 보통 어디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는 아무래도 네. 제주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정말 유명하니까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게스트하우스를 광주나 이런 전라도 쪽에서도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셨나요? 광주에서는 이제 제가 원래는 하루 머물 생각이었는데 네네네. 비가 오는 바람에 이틀을 묵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틀 묵고 있었을 때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네. 이 게스트하우스들이 자전거 종주 길 근처에 있나요? 종주길 근처에도 있고 네.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는 없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있거든요. 네네네네. 한 10km 정도인데 자전거 타고 한 20분이면 가서 20분이요? 네, 20분이요. 그 정도만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내가 차라리 몸이 피곤한 게 낫지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작년에 국토종주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게 돈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좀 약간 7월, 8월 이때 가다 보니까 네네. 모텔 1박 하는데 6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근데 또 국토종주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한 일주일 정도 걸릴 텐데 일주일 6 곱하기 7 하면 42만 원 써야 되는데 42만 원을 모텔비에 쓰기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달리면서도 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랑 같은 거 좀 고민하고 했는데 네네네. 근데 정말 게스트하우스는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갔던 곳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 혹시 언젠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제주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지로 너무 유명하고 또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탔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여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여행 오신 분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었고요. 또 제주도다 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지로서도 너무 좋았고 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한 지역 저는 이제 강원도 갔다 왔는데 네네. 강원도 종주하면서도 이게 참 좋긴 좋았어요. 오른쪽에 바다, 맞아요. 왼쪽에 산.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였죠. 그렇죠. 강원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토 종주가 이제 제일 힘든 코스가 아니라 두 번째로 힘든 코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힘든 게 강원도 코스가 정말 힘들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크게 힘든 걸 못 느끼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오르막이면 정말 할 만한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둘째 날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100km를 가야 되는데 그중에 막 50km, 60km가 오르막이야. 맞아요. 산도 막 3, 4개 넘어야 돼. 맞아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정말 부러웠던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오르막 올라가면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슥 지나가면서 화이팅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 화이팅 응원으로 안 느껴지고 니네 엔진 없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돈 벌면 자전거 비싼 거 사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좋은 걸 사야겠다 이 생각도 한번 잠깐 들긴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전거 기종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자전거 기종은 이제 예거에서 나온 자전거인데요. 네네. 생각보다 쌉니다. 자전거로 치면 생각보다 싸요. 네네. 그냥 한 60만 원 정도? 당근 가격인가요? 아니면 신차 가격인가요? 신차 가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근데 요즘 또 자전거 값이 또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죠. 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지금 현재 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긴 한데 네네. 저는 60만 원에 구매를 해서 그렇게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예거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로드 자전거인가요? 네, 로드 자전거입니다. 그 구동계는 클라리스 맞나요? 소라급이에요. 소라급이에요? 네네. 이제 좀 시청자들이 이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포켓몬스터로 비유하자면 클라리스가 이제 피추, 그쵸. 소라가 피카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05급이 이제 라이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랑 이제 저도 이제 소라급을 타는데 네. 사연자분이랑 이제 저랑 이제 피카츄 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 종주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것이 작년 여름 방학부터인데요. 네네. 2학년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에타에 글을 올려서 그때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강릉까지를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갔었어요. 네네.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좀 컸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네요. 네네네네. 네, 그때 당시 선생님이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처음 발령 받으셔서 오셨던 분인데, 네. 저희한테 대학교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 하셨던 사진들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저거다. 저게 바로 대학생이다. 나도 저런 여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합격한 후에 언제 여행을 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1학기 때 좀 생각보다 제가 번아웃 상태가 왔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태가 왔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버킷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자전거 여행을 혼자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맞아요. 또 정말 경치가 좋은 데 있으면 자전거 잠시 세워놓고 옆에서 풍경 보면서 물 한 잔 마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재미가 정말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비 올 때도 사실 비 오는 날에 자전거 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네. 비 오는 날 안개 낀 강원도 그때 풍경 보면 그런 거 정말 이쁩니다. 맞아요. 정말 이쁘죠. 네, 정말 이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생들한테 한 번쯤은 좀 추천할 만하지 않나. 물론 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더라면 이 말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추억 보정이 된 상태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 추천은 합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그냥 많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또
이런 감성을 즐기고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 맞는 친구들 한 2명 내지 한 3명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너무 좀 뜻깊은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 왜 하필 자전거인가? 이게 확실히 자전거를 타면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근데 이제 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도 확실히 매우 느리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동차만 봐도 안에서 이제 에어컨을 맞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자전거를 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전거의 매력은 그 힘듦과 느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느림이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힘듦과 느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힘듦과 느림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가면 지나가는 모든 길이 여행지가 돼요. 근데 그 말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네. 내가 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강물, 왼쪽에 있는 산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길이 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하나의 그림도 돼요. 네, 또 자연은 또 천천히 감상해야 그 멋을 알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자전거를 타서 속력이 느린데 속력 느린 거 왜 타냐? 오히려 맞아요. 반문을 하는 거죠.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타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느려야 이쁜 것들이 비로소 그때야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 보면 사실 길가에 있는 꽃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길가에 있는 꽃도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다니게 된다면 꽃이 있네? 근데 이거 평소에 못 보던 건데 한번 사진이라도 찍고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잠시 내려서 주변에 있는 경치도 구경을 하고 내가 봤던 꽃도 구경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아니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냐면서 맞습니다. 아저씨들이 이제 꿀팁 아닌 꿀팁들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이제 젊었을 때 자전거를 타는 게 정말 좀 이점이 있지 않나. 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의 연륜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도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자전거 여행이 좋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을 가기 위한 지역 선정과 가는 길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도 또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전거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자전거 전용 도로는 큰 강이나 하천을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중심적으로 잡고 지역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토종주 해보셨으니까 국토종주 수첩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네, 거기에도 이제 길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지역 선정과 가는 길의 계획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저도 국토종주 떠날 때 하루 전에 계획하고 떠난 거다 보니까 네,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정해져 있고 코스도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 의지랑 이제 두꺼운 다리만 있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이제 장거리 라이딩 하시는 진짜 엘리트 선수들도 보면 다리가 안 두꺼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단거리 달리기는 정말 두껍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은 정말 두꺼운데 장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로 정말 유명한 대회 중에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가 알아요. 있는데 거기 나오는 엘리트 선수들을 보면 생각보다 다들 몸매가 슬림하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편하게 재밌게 즐기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국토종주 할 때 전 절실히 느꼈는데요. 분명 우회 안 해도 되는 거를 우회하고 있어요. 카카오 내비를 타면. 맞아요. 그리고 한 번씩 간혹 가다가 보면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짧고 급한 급강하 이후에 완만한 좀 오르막길이 이어지는 반면 자동차 길에는 그냥 평탄한 평지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10분에 한 대씩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자동차 도로로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 도로 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이제 마을 도로니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국토 종주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카카오 내비도 쓰고 이제 네이버 지도도 같이 썼었거든요. 네네네. 둘이 보면 길이 달라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잘 보니까 이제 둘 중에 이제 더 나은 길이 있어요. 보면은 딱 봐도 이거는 우회하는 길인데 이거 누가 봐도 막 갑자기 가파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 싶은 길도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잘 보고 판단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전라도를 여행하면서 느낀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느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정말 많은 언덕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맞아요. 이 여행을 내가 왜 다시 했지?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요. 이제 또 즐거운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아직 대학생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르막을 올라야 하고 그 오르막을 오르는 과정은 또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자전거 여행에서 가장 크게 얻는 거는 성취감이지 않나 저도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성취감도 좋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도 사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제 내가 여기 다시 왜 왔지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은 망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저도 그 말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딱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느꼈거든요. 네. 속초에서 이제 산 타고 올라가는 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끌바 한다라고 그렇죠. 하죠. 네. 이제 끌바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이제 무리가 지나가더라고요. 네네. 동호회인 것 같았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열대 명이 이제 왁 하면서 가는데 네.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맞나?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끝까지 이제 열심히 걸어서든 이제 자전거를 타서든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니까 남들보다 그 성취감에 대한 건 훨씬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속초 이제 그때도 이제 정상까지 찍고 경치를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는 아마 경상도 코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상도요. 네네. 저는 이제 이번에 제주도도 갔다 왔었거든요. 네네네.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솔직히 저는 제주도였고요. 네네.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사실 제주도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제주도 코스에 가보지 않을까. 진짜 꼭 추천드릴게요. 좀 마음 잡고 달리면은 이틀이면 끝내실 수 있거든요. 네네. 정말 아름다운 데 많고 그 흔히 우리가 가는 여행지들 있잖아요. 네네네. 잘 보면은 또 그것들이 다 해안가에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맞다, 나 저기도 갔었지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재미도 있어서 제주도 정말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평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평지예요. 음. 거의 평지예요. 서귀포시쯤에 갔을 때 빼고는 거의 다 평지였습니다. 그쵸, 이게 제주도가 저 같은 경우는 좀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이제 여자친구랑 연인끼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으니까요. 왜냐면 강원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강원도는 저도 가기 싫어요, 이제는. 네네. 강원도는 가기 싫고 이제 제주도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해보니까 이제 정말 무시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사연자분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네네. 초보자를 위한 꿀팁으로 재미로 가끔 자전거를 타는 초보자인데 자전거를 타고 타 지역을 여행하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 지역까지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타 지역을 여행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연환경들을 볼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을 못 가보긴 했지만 이제 이 경험을 통해 또 다양한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지형이 이렇게 많구나도 또 알게 되고요. 국내 여행으로도 충분히 이제 괜찮다. 국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요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 지역으로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한 100에서 120km 정도만 자전거를 타시면 충분히 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에서 120km 간다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은 네네. 아니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되냐?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러시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육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힘들지만 할만하다 정도는 됩니다. 맞아요. 아까 이제 120km 얘기하셨는데 네. 120km는 이제 좀 완전 입문자들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보니까 한 네. 10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물론 강원도는 예외입니다. 강원도 이제 강원도는 예외입니다. 맞아요. 강원도는 산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고요. 맞아요. 국토 정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국토 정주 빼고도 이제 뭐 전라도 코스라든지 제주도 코스들도 강원도 뺀 웬만한 코스들은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가장 중요한 거. 네. 저는 체력보다는 네. 의지 같아요. 그렇죠. 의지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의지만 있으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저 이제 자전거 타면서 여성분들도 되게 국토종주 많이 하시는 걸 봤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거 뭐 충분히도 가능하겠다.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느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국토종주 하면서 봤던 대부분의 아저씨들이 이제 60대, 70대 분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하는데 젊고 쌩쌩한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비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이가 들면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신진활동이 좀 느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훨씬 우리가 쌩쌩한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는 운동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 지역까지 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하다 보면 된다. 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네, 의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해하면 가능하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자전거 여행은 어디로 가실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다음 자전거 여행지는 어디신가요? 아마도 이제 내년 요맘때쯤 네.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여행은 아마도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이제 금강이랑 오천강을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국토 종주가 아예 끝이 나기 때문에 네네. 다음 여행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거 2개만 끝나면 그랜드 슬램인가요? 네, 저는 그거 2개만 끊으면 그랜드 슬램입니다. 그럼 내년에 그랜드 슬램 하시겠네요. 그쵸? 강원도 끝났고 국종 끝났으면 사실 다 끝난 거라 봐야 되거든요. 그쵸?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랜드 슬램을 이제 목전에 앞두신 분을 데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광이네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 이제 라이언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비싼 자전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라이언님께서도 이제 뭐 동호회들처럼 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60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도 얼마나 충분히 국토 종주도 할 수 있고 강원도 종주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노래 추천 듣고 이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 있으실까요? 네, 저 윤하의 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윤하의 런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하의 런 들으면서 저희 딱데라 라디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딱데라 라디오의 아나운서 강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